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미주 한인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이사장님, 오늘 내용 전해주세요. 네, 우선 간추린 경제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온 소식입니다. 연방준비 모임이 어제 화요일, 오늘 이렇게 이틀간 있었는데 오늘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FOMC, Federal Open Market Meeting.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결국 이번에는 이자율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인플레이션이 2022년 6월에 물가 상승률이 9.1%였는데 2023년 6월에는 3.1%로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그래서 뭐 가격이 싸진 게 아니에요. 막 이거를 한번 잘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100불짜리 물건이 있었어. 2021년 6월에. 그럼 2022년 6월에는 109불이 된 거고 2023년 6월에는 109불에 3.7%니까 뭐 한 4불 정도 되니까 113불이 된 거예요. 지금 가격이.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죠, 결코. 네. 많이 2021년에 올랐네요. 100불인 게 2023년 오늘은 112불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팬데믹 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목표치 2%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사실은 막 마이너스까지도 가야 돼. 그래야 2021년 그때 너무 올랐던 것이 약간 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한 평균을 내면 한 4, 5% 정도 오른 거로 되는 거죠. 이거는 저만의 계산법이에요. 저만의 계산법. 근데 2021년, 22년에 너무 올랐던 것이 하나도 감쇄되지 않고 그냥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가서 연방준비가 목표로 하는 전년 대비 2% 물가 상승률 목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많이 높아요. 왜? 그 전에 올랐던 게 그대로 있는 거거든 지금. 거기서 조금씩 더 오르는 거거든. 그런 상태라는 것을 제가 한번 참고 삼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현재 기준 금리율은 그래서 5.4%예요. 주식시장은 그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으니까 통화대항의 문제는 없겠구나 해서 약간 상승을 했고 또 인플레이션이 약간 누그러진다라는 또 연방준비나 미국 경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구나 이런 안심들을 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방준비도 아직은 인플레이션의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아직도 높다. 그래서 연말 정도에는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 금리율을 조금 한번 더 인상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뭐 여윳돈 있으신 분들은 이런 때 CD, Certificate of Deposit 있죠? 그거 뭐 1년짜리나 1년 반짜리 한번 드시면 한 6, 7%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여윳돈 있으신 분들 얘기입니다. 뭐 없으신 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자율이 꽤 나올 것 같아요.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 두 번째 소식 marketplace.org에서 보도한 건데 일본의 해산물 수출이 꽤 많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BBC 월드가 방송했는데 그걸 인용 보도했네요. 작년 대비 해산물 수출이 70%나 급감했어요. 완전히 그거 뭐 망조죠 이거 이렇게 되면 거의. 일본 그걸 해산 뭐 예상 못했나요? 뭐 했겠죠. 일본에서? 이값보다는 오염수를 계속 가지고 있는 가격 비용이 더 들고 뭐 이렇겠죠. 계산으로 따져 보면은 여하튼 일본 업계 엄청나게 타격이고 우리 인류는 그 방류되는 핵 오염수의 문제는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계속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가장 직격탄은 일본의 어업계다.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도 이 새로운
대기업들의 첨단 기업들의 그 시설물들이 많이 이게 착공이 되고 있는데 아리조나에 또 구글 새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혹시 태바님께서 한번 전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아리조나의 메사시에 그 IT 주요 기업인 애플,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의 데이터 센터가 이미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구글이 아리조나 메사시에 6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네, 야, 이게 여기 이제 뭐 설명회인가요? 아니면 착공식? 그렇죠. 착공식 하는 그 날인가 봐요. 이게 조카바 부회장이죠? 구글. 음,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 센터가 뭐냐면 우리 지금 뭐 야후, 지메일, 뭐 드라이브 이거 써가지고 뭐 사진 보내고 글 저장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개인이 그 가지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 텔레그램에 서로 나눴던 그 맞아요. 우리 대화, 것만 해도. 예. 유튜브에 올린 그 막 그 영상,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큰데 한 명이 갖고 있는 것만도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구글이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 우리가 네. 구글 해가지고 뭐 코리안 레스토랑 이렇게 치면 뭐 앞에 따다닥 나오는 그 자료들은 그거 어디서 나올까? 바로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글을 그러니까. 검색할 때 앞에 대여섯 개까지는 다 구글의 자산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바로 이 구글이 모든 자료를 갖고 있고 태블릿이나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만들 때 삼성이나 애플사나 뭐 HP 이런 데다가 구글이 돈을 준대요. 우리 구글이 제일 먼저 뜨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오. 지난주에 이 구글의 독점법을 어긴다 해가지고 뭐 대법원에서 심의를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일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이게 바로 데이터 그렇구나.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거 안 지우잖아요. 이제 그냥 막 차곡차곡 쌓이고 맞아요. 있죠. 막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사진도 찍어가지고 그냥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아요, 맞아요. 안 안 지워요. 지우고. 그 지우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뭐 다 옛날 메시지 그대로 다 갖고 있고 이메일 맞아. 주고받은 거 다 갖고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쌓이는 겁니다. 자, 그러네요. 계속해서 구글 소식 전해 주시죠. 자, 그럼부터 사진 한 장 또 보실까요? 네, 아, 여기 이게 이제 보니까 주지사와 구글 관계자 이런 분들이 기념사진 네, 찍었나 봐요. 예. 네, 여기 구글 데이터 센터 건설 발표 현장에 구글의 조 카바 부회장 그리고 케이티 홉스 주지사, 그렉 스탠튼 연방 하원 의원, 존 자일스 메사 시장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음. 이렇게 해서 메사시에 3개의 회사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애플 데이터 센터는 이미 가동 중이고 메타의 데이터 센터는 더 확장할 계획이래요. 메타의 경우는 메사시의 엘리엇 로드 기술지구에 데이터 센터 5곳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2026년까지 약 23만 2,257제곱미터 면적의 데이터 센터 3곳을 더 추가로 지을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제가 방송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큰 땅이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땅에. 네네. 야, 부사장님 때 그 농장보다 더 훨씬 크죠? 아이고, 그것에 이제 한 100, 뭐, 1000배, 10,000배 큰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 세상에. 크더라고요. 네, 네, 이번에 네. 구글 데이터 센터의 건설은 2024년 초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약 1,200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고용될 것이라고 해요. 예, 그라운드 브레이킹 세레머니는 먼저 했어요. 이미 첫 삽을 떴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네, 이미 착공을 했더라고요, 했어요. 이제 보니까. 시작을 한 거죠, 네. 건설을. 예. 근데 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대기업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겠지만 아리조나는 지금 이런 소식에 걱정과 우려가 더 커요. 아, 제가 뭔지 알겠어요. 왜일까요? 왜냐면 태바님이 많이 전해준 소식 중에 아리조나의 물 부족 문제 몇 번 맞아요, 전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렇게 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것도 걱정이 되겠네요. 물 문제도. 그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왜냐면은 자, 데이터 센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물 먹는 하마래요. 아, 그런데 네, 물 부족이 특히 이렇게 심한 아리조나에 이렇게 큰 데이터 센터들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 수자원 부족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무슨 풍자하는 반갑기보다는. 그림인가 봐요.
그런가 봐. 이거 실제는 아닌 것 같죠? 이거는? 예, 풍자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물이 그런가 이렇게 봐요. 물을 많이 쏟아듣는다, 네, 물을 많이 네, 사용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네.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어마어마한 열 있죠. 예, 이거를 냉각수로 식히느라 하량의 물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얼마나 그 많은 물인지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렇게 알려준 거에 보면 대형 데이터 센터 한 곳에 하루에만 100만 갤런에서 500만 갤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대요. 야, 아리조나 뭐 물 없어가지고 잔디도 난리인데 못 지금. 기르지 않습니까? 예, 유조 잔디 예. 쓰고 지금. 어느 조그만 동네에는 또 그러니까. 식수도 공급을 중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물 때문에 지금 아주 난리인데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예, 양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1만 명, 10,000명에서 5만 명의 그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에서 하루 소모하는 물의 양과 맞먹는 수래요. 예. 그럼 대책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대책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메타가 2026년에 데이터 센터 3곳을 추가로 또 완성을 한다고 하면은 현재 인구 50만 명의 메사시에서 사용하는 수자원의 80% 정도 되는 물을 메타 데이터 센터 8곳이 써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쓰던 양에 그렇게까지 많이 쓴다면 이거 무슨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너무 걱정이에요. 네. 어, 데이터 센터가 몇 개나 될까요? 알아보니까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렇게 조사한 걸 보니까 현재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주에 각각 최소 239곳과 49곳의 데이터 센터가 설치되어 있대요. 음, 굉장히 많죠. 예. 이번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한 구글은요, 뭐 자기네는 물이 아닌 공기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열기를 시키는 공랭식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니까 뭐 물은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이것도 안 되죠. 그 여름에 예, 120도, 110도가 뭐 몇 주간 계속되고 그랬는데 그 공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공랭이? 아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좀 그쵸? 예.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요. 음.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공랭식도. 왜냐면 물을 사용하는 순행식보다 공랭식 방식은요, 또 관리 비용이 엄청 들어간대요. 그다음에 이게 그런 단점이에요. 각종 기기나 수명이 짧아지겠죠, 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열을 계속 많이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대신에 더 많은 전기를 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야, 아니, 김 사장님,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아리조나 같이 이렇게 물이 부족한 이곳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그럴까요? 왜일까, 도대체? 땅값이 싸고 뭐 재산세 같은 거 감면해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뭐 있긴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리조나 주립대 카일 물정책센터의 사라 포터 소장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극심한 더위, 그리고 가뭄, 이럼에도 불구하고 IT 첨단 기업들이 아리조나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는 이유는 바로 향후 날씨가 더 더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들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인 기후와 환경 조건이래요, 글쎄. 일정하게 만약 유지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긴 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그래서 예,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 지진이 거의 없잖아요. 아, 지진이나 또 허리케인 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음, 센터의 부지로서는 이상적이라고 그런데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근데 아무튼 우리 아리조나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별로 반가워하진 않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인류의 많은 활동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향후 데이터 센터의 숫자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인데요. 향후 데이터 센터 건설이냐, 수자원 보호냐라는 이렇게 일상에 꼭 필요한 두 개의 이슈 사이에서 아주 첨예한 갈등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벌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구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글 파이버. 이거 이제 광섬유, 옵티컬 파이버, 광섬유 이용한 그 인터넷 전달, 데이터 전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네네. 빨라지잖아요. 이 저항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구리선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래서 이 우리 지역 언론 매체인
WRAL 테크와이어에서 발표한 건데, 왜냐면 이 구글 파이버가 이 샬롯 랄리 더람 지역에 굉장히 많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곳보다도 많이. 그래요? 이렇게 되면 지금 와이파이 6, 새 세대 와이파이들이 이제 앞으로 가능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속도가 5GB, 8GB까지 돼요. 어,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로 빠른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컴퓨터에 있는 와이파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봐봤어요. 잘 안 네. 보이실 텐데, 우리가 쓰는 보통 이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4네요. 와이파이 4세대네요, 보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와이파이 속도는 72 Mbps예요. 메가바이트 per second. 그러니까 72메가하고 5GB는 뭐 몇백 배가 되겠죠? 차이가 몇백 배. 예.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얼마나. 무지하게 빨라지는 거죠. 엄청, 이 모든 것들이. 예, 그러니까 유튜브 그러네요. 같은 경우도 아주 고화질이 뭐 지연 같은 거 없이 그냥 막 생생하게 막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벌써 이 5GB가 아니라 20GB가 이 유니언 카운티, 맥켄버 카운티, 이 샬롯 지역 여기는 이미 시작을 했대요. 일부분부터 20기가. 그러면 이거는 뭐 더 빠른 거예요, 이제. 엄청나게. 그래서 이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줌의 주식을 잘못 사가지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미신처럼 믿는 게 뭐냐면, 네. 이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 줌 같은 것이 조금 더 음, 활성화되지 않을까. 줌 같은 거 아, 우리 좀 느려지고 뭐 이런 단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현재 이 인터넷 속도 맞아요.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많이 빨라지면 줌 같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그러다 보면 주가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미신 같은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려요. 그때 아유, 너무 주가가 떨어질 때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하고 샀는데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을 많이 겪을 겁니다. 다른 분들도. 네, 에휴,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오르기도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도 미안하다. 자, 아유, 오늘 간추린 경제 뉴스, 그리고 구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메타, 또 애플 데이터 센터들이 아리조나에 건설되고 있는데, 이 물 부족 현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럴 경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태바님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구글 파이버, 이 인터넷 속도가 점점 굉장히 많이 빨라질 것이다. 이런 내용과 함께 우리 348화 먹살경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